자, 이제 이 챕터 1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이 이렇게 효율적이구나. 그리고 고객이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잘 아는 환경, 또 이거를 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의 어떤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걸 이제 이 챕터 1에서 여러분들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디지털 마케팅 핵심 개념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은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SNS예요. 그 SNS가 됐다는 건 뭐냐면 생산자와 그다음에 구매자가 거의 평행선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가상적인 공간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채널이 이제 급성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모바일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모바일의 등장이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형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년 이후에 이제 디지털 2.0 뭐 보통 3.0 시대의 변화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바일로서 완전히 전환하면서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결정하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마케팅의 개념을 보면요. 딱 뭐가 있냐면 교환이라는 과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가 이렇게 기업은 물건을 상품을 주고 소비자는 재화를 통해서 돈을 줌으로써 교환하는 거를 한동안 썼습니다. 이 이미지를. 2000년도 전에 마케팅은. 근데 2000년도 디지털 마케팅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깁니다.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마케팅을 하면요. 환경 이해 당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3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3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굿 컴퍼니, 좋은 컴퍼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MZ세대가 미닝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내 철학과 그다음에 내 생각과 이념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특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가 생겨요.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을 끌고 다니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생깁니다. 그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SNS 마케팅을 아주 익숙하게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실험적 마케팅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MVP라 그래서 핵심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실험적 제품을 시장에다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은 고객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객은 일방적으로 제품 정보를 듣고 그리고 광고를 보고 그리고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처럼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대부분인 게 뭐냐면 샤오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1000명 정도의 팬덤이 있는데 이들이 계속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제품 초기 생산 과정에도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보통 10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뭐 AS를 하거나 뭐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새로운 어떤 비용적 구조를 완전히 거의 뭐 해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은 이제 급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시장 진입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류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류를 중심으로 했던 마케팅들이 세분화가 되면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각자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케팅은 급강할 거야. 근데 그 반면에 디지털 마케팅은 급성장할 겁니다. 왜냐? 지금 모든 형태가 디지털로 전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전통적 마케팅은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비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히든 카드가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래서 가격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래서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격 경쟁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용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들이 투명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의 영향력이 아주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3초 만에 이체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오프라인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이 기술은. 단지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측컨대 카카오뱅크 같은 IT 그 핀테크들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의 은행에 있었던 신용도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가져갈 거예요. 이런 융합적인 어떤 형태를 아마 전략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은 과연 뭘까요? 쉽게 말하면 레주메가 있죠. 레주메. 프로파일이 있어요. 우리 고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가 구매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구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게 있잖아요. 나이, 성별, 거주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채널 시간, 그다음에 채널 안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만약에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떤 물건을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선택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들을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정교한 일종의 전략적인 접근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과 고객 구매 여정을 실행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할 때 처음에 인식을 하는데 지금 그 우측에 있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인식하고 컨시더레이션이라 그래요. 구매를 고려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 구매에 들어가야 돼 일단은. 그래서 고객 구매 고려.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고객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옹호하고 지지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데리고 들어와요. 그 매개체 역할을 고객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마케팅에서 좋은 고객을 많이 만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케팅 파이가 확장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구매 여정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커머스 2.5 세대 보면 발견하고 그다음에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되게 보면 우리가 브랜드 디깅이란 말 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유명한 어떤 브랜드를 보면요. 소비자들이 서핑을 해요.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구매를 자기 거로 만들어요. 이걸 브랜드 디깅 그래요. 그러니까 브랜드 디깅이라는 게 발굴하다 이런 뜻인데 브랜드 새로운 거예요. 그 디지털은 과거 전통 마케팅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이 다른 게 잠재 고객은 알긴 해요. 그런데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기존 고객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지원해 줘야 해요. 이게 거의 70%라고 그래요. 기존 고객, 신규 고객을.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 고려를 하고 결국적으로 구매를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객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고객이 만족해야 돼요. 고객이 스스로 그 제품을 들고 바이럴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해야 된다. 이거를 고객 구매 여정의 설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디지털 전략 프로세스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제일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이에요. 분석. 어나리시스죠. 처음에는 환경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환경 분석은 기존의 디지털 분석과 비슷해요. 그 전통적 마케팅과 비슷해요. 그 환경의 분석을 하죠. 그 환경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환경적 분석, 예를 들면 그다음에 법률적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인구 통계학적 분석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영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가 소셜 분석이라든가 SNS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전략을 만들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자원 분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미디어에다 탑재를 하죠.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광고, 기업, 소비자. 해서 미디어에 탑재시키는 형태를 갖고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MZ세대가 필라 코리아 같은 운동화 같은 것들이 뭐 멜론이라든가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그 MZ세대의 장점이 그 뉴트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뉴트로냐? 그러니까 원래 레트로예요. 과거에 있던 건데 소비자를 긴 시간 동안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에 있었던 브랜드를 다시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상기시킨다 그래요. 이걸 상기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융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켓몬 여러분 나오죠. 디지몬도 요즘 나온다 그래요. 포켓몬 빵이 나왔던 이유는 과거에 90년대에 그거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소환된 거예요. 디지털에 근데 소환되는데 이게 모바일 쪽으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케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가져갔다. 이 부분도 우리가 디지털 전략 프로세스에서 한번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